우리 인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푸드 헬스 케어는 없다. 한 가지가 만병통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체를 알면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건강 관리를 하자고 하는데 또 건강습관 지도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될까? 이렇게 10가지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제품이 뭐라 그럴까? 적용이 되는 예, 이렇게 오늘은 좀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몸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모든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없다면은 사람을 분해하게 되면은 그냥 탄소 몇 조각, 그냥 수소, 뭐 산소, 뭐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나눠지겠죠. 예, 생명체가 없죠. 그게 딱 이렇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마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듯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부품이 약 한 3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부품이 하나가 잘못돼도 차가 안 움직이든지 뭐 대형 사고가 나든지 하겠죠. 예, 하면은 그보다 더 정밀한 비행기는 부품이 한 640만 개. 예, 엄청나죠. 그 부품이 하나만 잘못돼도 랜딩 기어가 잘못돼도 착륙을 못 하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서 폭발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람도 큰 부품이 있지만 작은 부품이 약 한 38조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나 자동차에 비해서도 너무나 섬세하고 예, 완벽한 자연에 맞도록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시스템이다. 그 30조 개의 어떤 세포가 간도 세포고 심장도 세포고 위장도 세포고 폐도 세포고 신장 콩팥도 세포고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세포가 기능을 못할 때 또는 혹은 자동차 녹슬듯이 녹이 슬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은 또 이 기계하고 틀려서 조종사 없이 스스로 운전을 하잖아요. 예, 자동차처럼 그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봤어요. 정신적인 건강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신적 건강이 또 어떻게 피폐해지는가? 뭐 이런 것까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강을 전체로 다 아우른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고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그 메커니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도구로 쓰여서 어떻게 보존이 되고 좋아질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식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햇빛입니다. 햇볕. 예, 중요하죠. 태양에서 비치는 빛 에너지가 없다면 지구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햇볕은 또 분석을 해보면 파장이자 입자입니다. 예, 입자이자 파동이죠. 예, 일고 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렬한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예, 햇볕만 쬐다면 의사가 필요 없다. 뭐 그럴 정도 햇볕을 중시 여기는데 화분 있잖아요, 화분. 화분을 지하실에다 갖다 놓고 하면은 대부분 죽죠. 처음에는 잎이 시들시들 하다가 줄기가 썩고 뿌리가 썩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없다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햇볕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햇볕을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를 쬐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든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오든지 막 이렇게 온다는 거죠. 예. 자, 문제는 지방은 햇볕을 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햇볕을 쬐는 순간에 과산화 지질이 생깁니다. 프리메디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산화가 되면서 노화를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전증, 당뇨를 생기게 만들고 햇볕 쬐면 왜 이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지방을 태우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적용한다면 뭐 메타칸, 뭐 살빼유 뭐 이런 것들이 지방을 태우는 거니까 하여튼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진 다음에 햇볕을 쬐라. 예, 극단적인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우리가 태양빛으로 치면은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은 우리 몸에서 뭐 하는 거냐면 생체 리듬, 호르몬. 예, 비 오면은 우울해지죠. 그 왜냐하면 햇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호르몬, 특히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14시간 후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 호르몬이 되고 그래서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 가시광선이 중요합니다.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가시광선이에요. 이를테면 빨주노초 반환보. 평소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빛이 굴절될 때 눈에 보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무지개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가시광선이 햇빛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일 많은 게 적외선. 한 3분의 2가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적외선을 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를 2배로 향상시킵니다. 아시겠지만, 백혈구 안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호연기구, 과립구, 단말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2배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방 많은 사람은 쬐면 손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쬐도 그 이익만큼 내 몸에 지방이 많아서 프리메디칼 과산화 지질이 생기기 때문에 쬐도 별로 효능이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적외선만 분리해서 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적외선 우리 핫셀이 있는 겁니다. 지방이 많으신 분은 그걸 쬐시면은 굳이 햇빛을 안 봐도 햇빛에서 오는 60%의 그 기능을 우리 몸에서 다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 체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소음인 체질 전형적인,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소음인 체질에 땀이 안 나요. 땀이 몸에 땀 한 방울로 여름에도 땀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핫셀을 6개월 쬐죠.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제 살이 익는다고 그만 쬐라 할 정도로 쬐요. 근데 덩어리에 땀이 줄줄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하수구가 열려서 터져나가는 대변, 우리가 이제 변비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도 그렇고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다 배설이 안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땀구멍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햇빛을 쬐면 이 핫셀을 쬐서 그렇게 적외선을 듬뿍 받다 보니까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그럼 혈액 흐름이 좋아지는데 피를 맑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외선이 피를 맑게 하고 땀구멍을 열어서 배설을 시키니까 에너지가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게 적외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 자외선은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자외선 때문에 햇빛을 많이 못 쬐죠. 자외선은 뭐 15분, 20분 이하로 제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외선은 살리는 생육광선이 아니고 죽이는 선입니다. 살균이에요, 살균.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 소독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책에도 있지만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평생을 30몇 년을 화물차를 운전을 했는데 왼쪽은 자외선에 노출돼 있죠. 특히 여러분 미국의 그 네바다주 이런 데 가면요. 이 자외선은 엄청 강합니다. 사막지대 이렇게 가면은. 좌측은 햇빛을 받죠. 우측은 좀 덜 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피부 검사를 해보니까 얼굴 좌측이 우측보다 10년 더 늙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은 몸에서 각종 우리 뭐 에너지들을 완전히 소실시키고 살균시키는 뭐 이런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게 햇빛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햇빛을 쬐라 이 얘기보다 우리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햇빛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적외선이 필요하니까 핫셀을 활용한다든지 또 나는 매일같이 루틴으로 햇빛을 볼 수 없는 직업이 있다.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고객 중에는.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골연화증이라 그러죠. 지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밤일하는 사람들, 옛날 나이트클럽 젊은 친구들인데도 골연화증 환자가 왜 그러냐. 햇빛을 못 보니까 뼈가 물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의 퍼센트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햇빛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안이 뭐냐? 여러분 바로 우리 메타칸, 토탈 밸런스 이런 제품군들로 우리가 햇빛을 대신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햇볕은 모든 곡식 곡물의 껍질이나 잎 표면에 태양 에너지를 줘서 거기에 파이토케미칼을 첨착시켜놨다. 그 파이토케미칼은 맛으로, 색깔로, 모양으로 있다. 그럼 맛으로 치면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등등등등. 색깔로 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래서 빨간색은 심장, 노란색은 위장, 비장, 그 다음에 녹색은 간, 녹색 청색은 간, 흰색은 폐, 검은색은 신장,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먹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몸에 흡수시킬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족해서 생기는 또 이제 뼈 영양, 뼈가 이제 그렇게 약해지신 분은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저희 사이치 웰본. 강력한 신장 기능, 그 다음에 골격계, 그 다음에 관절, 뭐 연골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저희 거를 대처를 하면은 부족했던 부분들 메워질 수 있다. 자,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기, 호흡이죠. 호흡. 호흡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많이 합니까?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숨 가쁘게 살고 있는 숨 가쁘게 살면은 정신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느린 호흡, 거북이 같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를 못하죠. 갓난 아기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애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호흡을 안 합니다.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폐가 열리면서 으앙 하면서 폐가 낙하산처럼 펴지는 거예요. 이때 폐가 덜 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애가 많이 울어야 돼요. 이렇게 폐가 이때 만들어지는 폐가 평생 그 애기에게 라지에타, 자동차의 라지에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그 복식 호흡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 그러면은요, 호기와 흡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기는
내뱉는 거예요. 예. 아, 친구 호기가 있네 이러잖아요. 흡기는 들이마시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것은 뭘 들이마십니까?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죠. 공기는 아시겠지만 분해를 해보면은 질소가 더 많습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들이마시면 산소와 폐 속에서 이산화탄소 쓰고 남는 찌꺼기를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교환해주고 그 찌꺼기와 질소는 또 일부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걸 내보내지 않고 내 몸에 있다.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산화가 일어나고 몸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활성산소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것을 일으키는 게 우리 폐라는 기관인데 산소가 22% 정도만 돼도요 상쾌해요. 예. 우리 속리산 가보셨잖아요. 속리산에 딱 가서 호흡을 하면은 벌써 틀리죠. 뭐 설악산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폐호흡 해보세요. 그런 데서는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해요. 왜냐면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뭐 술 마시는 분들 술 마셔도 술이 안 취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분해를 해서 내보내거든요. 쭉쭉쭉쭉.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왜 이 폐 환자가 굉장히 많죠. 원래 호흡기 환자는요. 우리가 그 사상 체질로 보면 한 15% 정도밖에 없어요. 호흡기 알러지나 호흡기 환자가.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7, 80%가 호흡기 질환자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산소가 1%짜리 없습니다. 저 설악산이나 가야 있어요. 산소가 19, 20% 이렇게 돼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몇 프로, 0. 몇 프로 따지잖아요. 근데 1, 2% 차이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산소 부족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식호흡을 하자. 예, 얘기거든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 아시죠? 교감신경이 우리가 항진이 돼 있다. 언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려, 근심, 걱정, 열받거나 하면 교감신경이 가득 항진돼 있어요. 이 상태는 몸에서 활성산소나 코티졸이나 나쁜 물질이 막 만들어 암세포 같은 게 막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와. 교감신경 항진돼 있으면. 그러면 반대로 시소, 부교감신경 항진시켜야 되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우리 시소 같아.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예.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어렵게 생각하실 거.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들이마시는 거를 길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를 적게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기를 길게 하고 호기를 적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호흡법입니다. 그러니까 숨 가쁘게 살아왔잖아요. 그 욕심은 많으니까 들이마시는 거 다 들이마셔. 내보내 주는 걸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폐 아래 장까지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독소가 가득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 머리가 무거워요. 가끔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어깨 쭉지를 잡으면요. 여기에 가스가 가득 찼어. 암보다도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쇄골 밑에 이렇게 만지면 아파요. 여기를 여러분 눌러서 문질러서 바깥으로 밀어주세요. 예, 여기 모혈인 밀어주면 타고 가스가 빠져나가요. 이것만 해도 가슴 답답하고 벌써 여기가 딱 저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으로 코로 들이쉬세요. 4초. 그러면서 배를 불룩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배를 쑥 집어넣으면서 입으로 내뱉는데 몇 초를 내뱉냐? 6초를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기보다 길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천천히. 그럼 마지막에 안 내뱉으실 때 기침 같은 게 날 거예요. 그게 가스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같은 가스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뭐 했냐? 가스는 안 내뱉고 계속 저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호흡법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하실 때 여러분 메타칸을 드시고 해보세요.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우리가 불면증은 뭐 478요법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몇 초를 참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길게 내뱉느냐 뭐 10초까지 내뱉으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필요해요. 배에다 손을 넣고 숨을 내쉬는 대로 천천히 같이 따라서 일부러 세게 누르면 기침 나오죠. 10초 정도 내뱉으면. 야, 미 해군의 그 네이비실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와서 한번 선을 보이죠. 이 완전히 진짜 전투 장비 같은 이 엄청난 훈련을 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 네이비실들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있는 그 엄청 긴장될 거 아닙니까? 이 극도의 긴장에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박스형 호흡법 해가지고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숨을 참고 이걸 연습을 하거든요. 이걸 연습하면 폐 활량이 좋아집니다. 예, 우리가 타고난 폐 활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물입니다. 30분 중에 진도를 조금 빨리 내야 되겠네. 물입니다. 자, 물은 낙타는 사막을 걸을 때 10일, 한 달 동안 물을 안 먹고 갑니다. 모든 동물은 사망하겠죠. 왜냐하면 낙타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그럼 사람이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냐, 언제 마시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물은 마셨잖아요. 그럼 물이 우리 몸에 낙타처럼 저장하는 저장고, 저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물을 많이 마셨는데 수분이 늘 부족해. 왜 그런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스폰지처럼
물을 저장하는 최고 저수지가 어디냐?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거의 한 70%의 물은 근육에다 저장합니다. 그럼 근육이 없는 사람 어떻겠어요? 당뇨 환자가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없으면 문제인 겁니다. 사실 물만 있어도 우리가 화장품도 뭐 여러 가지 플라센타, 콜라겐, 뭐 엘라스틴 뭐 등등 쓰지만 최고의 화장품은 수분입니다.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 화장품. 수분만 있어도 있죠. 이거 피부가 안 늙어요. 애들이 수분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은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을 이루는 것은 지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방이나 효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채워야 될 게 뭡니까? 그 지방은요,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문제인 거죠. 약간 이번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강릉, 그 저수지 물이 말라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오봉 저수지인가 하는데 거기도 지방이잖아. 그 지방이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분 함량은 물주머니 자체가 우리가 근육의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냐면 세포 단위입니다. 세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물이 있고 세포 바깥에도 물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걸 세포 내액, 세포 밖에 있으면 세포 외액. 예. 세포 내액이 얼마가 있냐? 거의 3분의 2. 거의 70%가 세포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세포가 쪼그러들었어. 건강하지 않고. 그럼 수분을 보유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다음 왜 세포 바깥에 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질액이라고 해요. 간질액이나 안 그러면 혈관 속에 있죠. 혈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혈장. 혈장이 있는 겁니다. 혈장. 그게 이제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포가 자꾸 노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요즘 그 얘기 하잖아요. 항노화, 역노화, NM 역노화. 역노화가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RNA, DNA 건강하게 하고 거기에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은 저수량, 사람의 몸의 70%가 물인데 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영양소 중. 그러니까 그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장량이 떨어지는 것이 사망에 가깝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신장하고 뇌하수체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신장과 뇌하수체. 신장, 뇌하수체. 신장은 하냐면요. 몸에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그럼 저수지가 있잖아요. 팔당댐 있죠. 팔당댐이 만약에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비가 많이 온다. 엄청난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야죠. 안 내보내면은 물 난리 나죠. 그다음에 가뭄이 된다 그러면 물 딱 가둡니다.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한 상태를 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탈수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뭐 물이 대단한 영양소가 아니라서 우리 몸 자체가 수분이 없으면은 마치 식물이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식물은 물을 먹고 살지만 물속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서 식물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 썩지요. 이처럼 물이라는 게 많았을 때는 내보내고 부족할 때는 가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서 여러분 지금 현재 물 때문에 문제 생긴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신장이 그냥 피만 걸리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신장에서 뇌로 항이뇨 호르몬 아시죠? ADH,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야, 소변 못 나가게 잡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면 물속에 그 물들이 소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흡수가 됩니다. 몸으로. 그러면 그때 소변색이 어떻게 되느냐? 진해지는 겁니다. 소변을 봤는데 소변색이 엄청 노랗고 막 갈색이고 진하다. 그리고 양이 얼마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몸에 물이 엄청 부족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물이 많이 부족하구나. 탈수가 일어났구나. 어떤 거 그렇다고 그때 무슨 어떤 영양소를 먹습니까? 물이 최고입니다. 물이 건강해요. 그때는. 그다음 두 번째는 물이 넘쳐날 때. 이때는 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겁니다. 소변.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아주 묽죠. 물같이 막 나오죠. 이때는 이제 수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물을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봤을 때 근육량을 늘려라. 그 다음에 신장 기능과 호르몬 기능을 강화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우리 프로틴 3.0, 단백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 먹고 뭐 단백질 먹고 이것보다는 배 이상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분들한테는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수분의 문제로 있다. 이런 분들은 근육을 늘리는 것을 권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어쩌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신장 기능 강화입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는 어떤 게 있냐? 비타민 B, C 아주 좋죠. 그러니까 메타칸, 토탈 밸런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온 4H 웰본. 4H 웰본은 기능적으로 신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신장의 호르몬 있죠. 호르몬.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뇌하수체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장 수축을 호르몬, 강력하게 만들어주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예, 그게 이제 물이다. 예, 자주 드세요. 어쨌든, 부족하신 분들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참 비싼 햇볕이나 공기나 물은 그래서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서 무료로 정부에서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돈을 받자니 너무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세 가지는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체험입니다. 영양. 뉴트리션. 예, 영양. 뭐 요즘 영양 실조 같은 건 없지만 이 영양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밸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3대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더 나아가서 5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과연 이것이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느냐, 밸런싱이 되느냐 하는 측면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영양을 조합해서 막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영양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영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분별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망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은 호르몬도 영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아이는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춰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맞춰서 먹습니까? 류신, 이소류신, 뭐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뭐 이런 것들을 맞춰 먹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영양을 토탈로 모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토탈 밸런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밸런스인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영양소, 4대 영양소. 우리가 영양이 2가지가 있는데요. 타는 영양소가 있어요. 예, 칼로리 영양소. 그게 3대 영양소입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요거는 타는 영양소예요. 근데 타는 영양소가 뭐가 필요할까요? 태우는 영양소가 필요한 겁니다. 태우는 영양소는 효소입니다. 효소 비타민이 태우는 영양소예요. 비타민은 보조 효소죠. 우리가 일반적인 효소라는 것은 뭐 한 300여 가지 효소가 있잖아요. 그중에 뭐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제 뭐 이런 효소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효소들도 거기에 다 영양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양 밸런싱을 맞추기.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잖아요. 지방은 적당한 지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기 때문에 외려 부숴서 분해시켜서 내보내서 적정 지방으로 맞춰놓고 나머지는 5.5%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한 번에 다 먹도록 토탈 밸런스 이렇게 돼 있죠. 0.5%가 탄수화물이에요. 나머지는 보조 역할, 태우는 영양소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 타는 영양소를 잘 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태우는 영양소. 그 뉴트리션은 저희가 완벽하다 할 정도로 제품의 구성이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5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 미생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사람은 동물에 해당되죠. 동물 할 때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움직여서 피해야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식물은 움직이면은 위험합니다. 식물을 여기다 심어놓고 또 뽑아서 얼마 전에 식목일인데 식목일 하는데 또 뽑아 다른 데 또 심고 또 뽑아서 이쪽에 심고 그렇게 피하게 하면은 식물이 잘 살까요? 죽죠. 근데 동물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위험으로부터 피하지를 못하고 자꾸 움직여야지. 그래 날라오는 이물질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안 움직이면 그거를 동물 인간이라 볼 수 없죠. 식물 인간이지. 그래서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 그래 운동이 그만큼 엑서사이즈,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는데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다음 과로 업무로 과로한 사람, 안 한 사람 수명이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우리나라 4대 조선 4대 왕 세종대왕을 많이 예를 드는데요. 세종대왕이 셋째잖아요.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위로 형이 둘이 있잖아요. 효령대군하고 양녕대군.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 세종대왕은 특징이 있어요. 소고기를 엄청 좋아하셨다. 소고기 마블링채로 엄청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진짜 운동을 싫어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운동을 안 하셨어. 그냥 공부, 업무만 하신 거지. 그래서 평균 수명은 훨씬 더 살았죠. 조선시대도 왕들이 43초 평균 이런데 세종대왕은 3세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하 운동을 좀 하셔서 건강을 돌보시죠. 이러면 아래 것들을 시켜라. 이렇게 평소에 이제 늘 하셔서 13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양녕대군이 있으면 제일 큰 형, 첫째. 원래 양녕대군 위로도 형제가 많았는데 3명이나 죽었잖아요. 양녕대군은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호탕합니다. 술 먹고 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못 됐잖아요, 결국은. 그 양녕대군은 유유자적합니다. 실을 얽고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그러나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한데도 몇 세를 사셨냐? 68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효령대군 시인 아닙니까? 시를 많이 쓰고 명상을 많이 하고
술도 안 마시고 힐링도 좋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효령대군이. 효령대군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세.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걸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강 운동, 건강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 운동을 할 때 뭘 하시면 좋냐면요. 를 놓고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걸 할 때 꼭 루틴을 지금 6년 이상 하고 있는 게 뭐냐. 메타칸을 먹고 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메타칸을 먹으면 혈관이 열려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전립선 호르몬이 딱 나와서 혈관을 다 열어주거든요. 그때 운동하면 효과가 배죠.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강남의 성모병원인가요? 거기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 40대 후반 이상 여성들이 뇌 뒤쪽에 경동맥이 80% 정도가 막혀 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경동맥이 여기가 막혀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럼 뒷골대 여기만 만져도 시원하면 여기에 지금 평상시에 압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메타칸 드세요. 일단 한잔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 아침에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으세요. 변기에 앉아서 뭐 하냐? 도리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0번 하세요. 200번.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절대 안 어지럽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요. 우리 정성공 사장님은 이거 1년째 계속 하고 있다고 엄청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경동맥에 플라그 낀 거, 녹슨 거, 관에 막힌 거 정말 효과 있거든요. 해보세요. 메타칸 드시고 도리도리를 200번 아침마다. 그러면은 부담 전혀 없고 시간 따로 안 써도 됩니다. 화장실 200번 잠깐 해요. 그걸 매일 아침 반드시 하셔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셔라. 그럼 뇌의 경동맥 문제는 진짜 사라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외발석입니다. 외발. 원래 외발을 써서 반대쪽 발바닥을 허벅지에 딱 대는 게 맞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못 쓴다. 만약에 내가 못 쓴다. 여러분 코어 근육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코어 근육. 중간 코어가 없는 겁니다. 1분 정도 있어요. 1분. 이걸 하시잖아요. 양쪽 발을. 그럼 어디에 좋냐? 뇌에 좋습니다. 뇌 균형 감각 치매 중풍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메타칸 드신 다음에 딱 해보세요. 외발 1분. 1분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1분. 만약에 1분을 썼다. 그럼 코어 근육은 좋아졌어요. 그럼 균형 감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아마 대부분 10초를 못 견딜 거예요. 최고의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뇌가 그냥 진짜 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은 계단 오르기 하세요. 아까 근육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의 저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계단 내려가는 거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것만. 내려가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를 계단 오르세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가치와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이나 이렇게 지방에 출장 가잖아요. 광명역이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계단이 꽤 높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줄을 서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줄 수 있어. 아주 미어 터진데도 뒤에 또 이렇게 막 복잡한데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것만큼은 철칙이에요. 철칙. 지금도 계단 타기 정말 잘 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저 위에서 계단 위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있다가 걸어서 올라오는 사람마다 10,000원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00원씩.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황 엄청나게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계단으로 다 갈 거예요. 거의. 그쵸? 자, 저는 역설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10,000원, 그 계단을 오르는 게 여러분 10,000원짜리 가치입니까? 그 4분 정도의 수명을 늘리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1분이 아쉬울 때는 100만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 이거는 하체 근육을 늘리는 거거든요. 하체 근육을 늘리고 지방, 그 저수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나무의 뿌리 같은 하체가 발달이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만 해주셔도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엑서사이즈 운동.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소유욕. 사실 내 마음 채워지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막 열받고 간에 데미지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에서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그래서 나는 베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사실은 세미나 할 때마다 좀 찔리는 얘기이긴 한데 어제 저녁에 제가 드디어 성공했죠. 어제 늦게 와서 저녁을 안 먹었는데 기정떡 작은 거 2개 먹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끓일까 말까를 갈등을 30분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면을 안 먹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절제죠. 그래서 사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고 많이 먹고 아무 데나 먹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일본의 그 전설적인 역학자, 미래를 보는 심리학자가 미즈노 남복구 선생이 그 얘기 했잖아요. 많이 먹고 죽으면은 상가집에 손님도 안 온다. 왜냐면 쥐가 다 먹고 갔어.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중요한데 절제의 미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말도 절제해야 되고, 참 절제해야 될 게 많죠.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뭐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으면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사람 또 이것도 듣고 나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 사람 가슴 아프면 내한테 좋을 일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절제에 해당되고. 어쨌든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큰 리더가 성공자가 되려면 절제하는 미덕을 배워야 그런 겁니다. 이제 온도라기로 온도, 체온. 제가 포스코 있을 때 2년도에 말레이시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날아가면 콴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콴탄이라는 지역은 삼면이 그냥 밀림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바닷가 백사장이에요. 야자수가 우거져 있고 밤에 밀림을 가잖아요. 밀림을 타고 밀림 골짜기를 타고 들어가면 짐승들이 엄청나요. 낮에 보면 온순히 떼거지로 다니고 막 이구아나가 돌아다니고 이렇거든요. 그 불 밝힌 그 자리 한 100m를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넓은 스테이지 무대가 있어요. 거기서 서양 사람들도 많고 전 세계 흑인들도 많고 모여서 맥주병을 들고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자유분방 흥겹게 춤을 추는 그 더운 여름밤에 그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추억을. 그런데 저녁에 이제 방으로 왔어요. 그 방갈로가 나무 가다가 방갈로 하나 쭉 가다가 방갈로 하나 밀림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그런데 문 열려고 하니까 있죠. 입구에 도마뱀이 잔뜩 붙은 거예요. 그리고 방에도 도마뱀을 넣어놔서 그래가지고 그 크레임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귀한 손님들 오면 도마뱀을 넣어준대요. 편안하게 자라고 염려하지 말래. 내 몸에 안 붙는다고. 왜냐면 도마뱀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몸이 뜨겁잖아요. 안 옵니다. 그럼 도마뱀 뭐 하느냐? 날파리 같은 모기 같은 곤충을 잡아먹어요.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은 항온 동물이고 변온 동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땅구멍이 열려서 체온을 맞춰주기도 하고 추우면은 신장에서 뜨거운 물을 꽉 잡았어. 안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물을 내보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 이게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분 함량을 줄이는 거죠. 마치 김장철의 배추가 수분을 내보내고 당분을 저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의 체온을 36.5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지하는 그 가장 큰 게 어디냐면 근육입니다. 내장 온도를 가장 잘 조화롭게 하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과 육이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가 속이 냉하다. 벌써 근육이 많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다. 몸이 안이 차다. 춥다. 작은 온도에서 잘 못 견딘다. 전부 근육의 문제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늘 중요하고 우리 몸은 36.5도죠. 그러나 우리 장기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는요. 한 1도가 더 높아요. 7.5도. 그래서 여러분 변을 보면 김이 무럭무럭 나잖아요. 적어도 내 변을 내가 냄새 맡았을 때는 참 구수하다. 맡을만하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내 변 향기를 내가 못 만든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이제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발효가 아니고 부패. 부패균이 엄청난 거지.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 심장은 더 높아요. 한 38도 돼. 이런 상태. 몸의 체온이.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1도씨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5배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체온 유지가 중요한데 인위적인 체온 유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 효소를 생활화해라. 효소 드시는 걸 생활화해라. 그 다음에 근육을 키워라. 그래서 내장 온도를 높여준다. 효소는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반려를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거름 퇴비 무덤 있잖아요. 한겨울에 퇴비 확 덜치면 중간쯤에 어떻게 되면 김이 무럭나죠. 썩는 냄새가 아니고 썩으면은 김이 날 리가 없죠. 차갑죠.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그 속에는 보면 지렁이나 굼벵이나 막 이런 생명체가 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이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상태가 되면은 암이라는 게 기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고 그런 것들이 기생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 몸에 너무 찼다. 그 다음에 현기성이니까 산소가 부족했다. 호흡 아까 얘기했죠.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주고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뱉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운동이죠. 운동인데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타칸 드시고. 메타칸 토탈 밸런스를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이게 이제 정말 아주 활동적으로, 광폭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체온을 잘 유지해라. 이게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마음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거든요. 실제로 뼈 마릅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내가 마음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마음 다스리기 쉽습니까? 산 중에 적은 다스리기 쉬우나 심 중에 적은 다스리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즐겁고 이러면은 사실 무슨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늘 근심이 따르고 염려가 따르고. 근데 이거를 습관을 들이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딱 생기면 바로 또 바꿔야지. 바로 즉시로. 예.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이 결국은 코티졸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없어지고 막 세로토닌 호르몬. 그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태양을 보고 정면으로 보고 2, 30분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쭉 만들어지니까 이게 행복 호르몬이죠. 해피바이러스. 그렇듯이 먹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마약을 맞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예, 바로 호르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토탈 밸런스나 메타칸이나 바이톡을 드셨을 때 거기에 트립토판 같은 게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서 마음을 막 즐겁게 우울함을 없애고 불면증을 없애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을 빨리 돌리는 거 아닙니까? 태양을 보는 것이. 백혈구 수치를 강하게 만들고 적혈구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교육의 효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마운 줄 알고 미안한 줄 아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작은 거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잘못했을 때 미안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죠. 성장 없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이거는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고마워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뭐하냐 칭찬을 자주 해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스티븐 잡스가 비틀즈의 그 어떤 철학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비틀즈가 뭐 한 건지 아시죠? 비틀즈 네 사람 네 명은요 부정적인 게 있으면 서로가 차단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승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그게 비틀즈의 철학이에요. 그 스티븐 잡스는 그걸 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요 좀 부족해도 자꾸 칭찬하고 좋은 것만 해주면 얘가 좋은 쪽으로 승화가 돼요. 예. 그런데 잘 태어난 애도 꾸중 속에서 자란 애들은 의기소침하고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치 꽃밭에 물 주면 쑥쑥 자라고 안 주면 안 자라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렇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또 뭐 괜히 마음 써준다고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안 돼 보여. 뭐 안부라고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무조건 좋은 쪽으로. 그래서 천인소지면 무병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늘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서로가 그게 될 때 비틀즈 같은 탄생. 전설적인 이런 밴드가 탄생하듯이 우리 엘라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엘라스 가족 요거 하나만으로도 막 서로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으쌰으쌰하고 이 에너지가 모아지면 자석이 커진 것처럼 자석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물질을 잡아 당기죠. 저 다른 데 있는 멀리 있는 사람 쭉쭉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기들 소문 듣고. 이게 바로 우주의 에너지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휴식. 휴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휴식은 중요한데 휴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수면이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과로사 이런 것들이 생기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호흡만 잘해도 긴장될 때 수면이 안 올 때 호흡만 잘해도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델타파 상태 깊은 수면을 취하는 우리가 enjoy your life 우리가 작년에 그걸 했잖아요. 우선 돈 벌자. 두 번째 enjoy your life. 그게 왜냐하면 이왕이면 좀 즐겁게 일하자. 휴식이라는 게 단순히 앉아서 쉬는 것도 휴식이지만 우리 마음의 휴식 상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해주는 거, 그것도 휴식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체 정화입니다. 디톡스.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펭귄은 뒤뚱뒤뚱 걷죠. 펭귄은 몸에 에너지 중에요. 70을 어디다 쓰냐면은 균형 잡는 데 쓴대요. 균형 못 잡으면 넘어지니까. 아니 실컷 먹고 모든 에너지를 균형 잡는 데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까요? 바로 비우는 데 많이 씁니다. 약 60, 50%를 비우는 데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못 비우면 제일 빨리 죽는 거예요. 안 먹고 잠 안 자는 것보다 못 비우는 게 더 빨리 죽어요. 인체에서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럼 먹고 필요한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이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인체 정화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뭘 정화해야 됩니까? 혈액. 그래서 한방에서는 모든 질병은 피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액을 정화시키자. 혈액은 어디 들어갑니까? 백혈구, 적혈구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동맥, 정맥, 림프 이게 전부 혈관입니다.
림프까지. 림프가 막혀서 퉁퉁 부었어. 림프에 암이 전이가 됐어. 뭐 혈액 이런 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혈액을 디톡스 시킨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간.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해결하는 게 간입니다. 간. 근데 간이 독소를 해독하다 이제는 정수기 필터가 막힌 것처럼 무뎌졌어. 뭘 해야 됩니까?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예, 아닙니다. 간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 역삼팀들은 또 간 청소를 하죠. 예, 1박 2일 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간 청소 또 우리가 세계적인 제품이죠. 저는 저희 자연힘이 세계에서 1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세계에서 1위죠. 이거보다 좋은 거 여러분 소개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 제품 가지고. 자연힘은 여러분 되풀이해도 다른 장기에 전혀 데미지가 없다. 1번. 그 다음에 가장 단시간 12시간 만에 간 청소를 할 수 있다. 원장님은 간을 꺼내서 씻었어. 씹어 말씀하시는데 뭐 12시간 걸려요. 그죠? 근데 12시간 만에 간 청소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예,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을 청소하신 다음에 사이치 웰본을 한번 드셔보세요. 약발을 얼마나 잘 받는지. 어린아이들 약발 잘 받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간 해독 능력이, 간의 수승하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간 청소하는. 그 다음에 또 어디 청소를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의 하수도. 하수 정말 처리장.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에는 엄청난 찌꺼기부터 가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양의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깥으로 잘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 못 나가고 중간에 정체돼서 또는 팽창이 안 돼서 중간에 다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대장에는 매일같이 막 가스, 막 독소들이 위로 막 상부로 치솟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디톡스 전에는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비우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파지 기능입니다. 일본의 오스미 교수가 16년도에 이 오토파지 기능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내가 몸에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만들어지고 이랬다는 것은 내 몸에 오토파지 기능이 이미 고장이 났다. 그 기능은 무뎌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살리고 오토파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비우기입니다. 비우기, 디톡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우선이죠. 비워야만이 그 다음에 채우는 거죠. 우리가 이삿짐을 빼야 이삿짐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이렇게 해서 이 건강식품, 오늘 말씀드린 건강식품 1번부터 10번까지가 주로 자연에서 또 내 몸이 스스로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엘라스 제품들이 굉장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치유의 효과를 높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엘라스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